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최근 새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김정재 의원이 새로 도당을 이끌게 됐는데 역대 처음으로 여성 위원장이라는 점까지 더해져서 안팎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선 전국이 열기를 더해가고 내년 지방선거도 가시권에 들면서 여러모로 어깨가 무거워졌을 텐데 오늘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모처럼 지역민들과 만나는 시간인데 포항 지진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도 이번 기회에 챙겨보시죠.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만나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재선 후에 지역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네. 가볍게 재미있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포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자주 뵈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와 또 최근에 태풍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도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인 포항 죽장 일대 또 북구 태풍 피해가 좀 제법 컸습니다. 뭐 지원이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에 뭐 다른 지역보다 특히나 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농가, 뭐 침수, 또 도로 유실 등등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긴급 복구는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그 챙겨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시와 제 같이 공조를 해서 최대한 정부 지원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본 질문에 앞서서 뭐 최근 이제 당내 경선 열기가 가열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뜨거운데 어떠세요? 이게 뭐 대선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게 선거판이 열리면 후보들이 많은 것도 다행이고요. 또 후보들이 정말 양질의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 경쟁도 하고 또 이때까지 문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도 되고요. 그러나 후보가 정해지면 결국은 하나로 다 뭉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의 경쟁은 건전하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 국민의힘 경북도당까지 이끌게 됐습니다. 첫 여성위원장 타이틀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여러모로 지금이 좀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려운 시기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이번 경북도당으로서는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도당이라고 그러면 이 13분의 국회의원이 있고 13개 당협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이제 아우러야 되는데요. 이번 도당위원장은 다른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데 이렇게 두 개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이제 최초의 위원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당협을 어떻게 잘 결속해내느냐, 그래서 대선과 지선에 좋은 결과를 내느냐가 저희 첫 번째 숙제고요. 이를 위해서는 제가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당이 다 아시다시피 4년 전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저희가 적폐로 몰려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거의 절멸되다시피 한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경북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에 이르게 됐고요. 다시 이번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그 보수층이 그 대한민국을 이끄는 하나의 날개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경북도당을 한번 내년 대선 지선을 기회로 한번 잘 이끌어볼 생각입니다. 뭐 경북도당의 역할이 이제 핵심 과제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군요. 역할에 대해서 뭐 많은데요. 일단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2030, 40을 잡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2030, 40에 입당 그 원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뭐 지금 일자리 문제, 또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런 기회균등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맞춤형 정책으로 풀어내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 정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경북도당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 필요로 하는 중점 사업들, 뭐 예를 들면 영일만 대교라든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 공약에 이 윗선으로 뭐 앞쪽으로 좀 넣어야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선 전후에서 우리 지역을 볼 때 뭐 최대 이슈가 촉발 지진 현안이었는데요. 뭐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자, 그런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이게 진상조사 결과가 이제 사실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이게 반응들이 나왔는데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뭐 진상조사 결과가 그나마 이제 진상조사 결과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굉장히 한계는 있지만 일단 지진의 원인이 뭔지 규명하는 거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첫 번째는 이번에 넥스지오 그러니까 민간 업체죠. 시행한 업체 그리고 지자연 또 서울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진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관리 소홀을 했다 또는 알려주지 않았다 등등을 제시하면서 이번에 그 업무상 과실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안타깝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몹시다 이 지금 좀 화를 내시는 것 네. 충분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게 국책 사업이거든요. 예. 국책 사업인데 산업부와 그 예기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은 부분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포항시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 포항시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책임 전가가 아닌가라고 지금 저희도 함께 네. 불만을 좀 터뜨리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28건의 뭐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 곧 개선해야 될 거를 지금 관계기관에 지금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의 책임을 얼마나 지는지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렇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진상조사에 대해서 이제 뭐 포항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땐 결국은 포항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최대한 얻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진상조사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또 큰 방점을 두는 것은 피해 구제입니다. 네. 피해 구제 지원금을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원금 100%를 다 받아내느냐. 그 주민들이 지금 이런 우린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게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부를 압박하고 그렇죠. 위원회한테 설명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내고 전달하고 이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고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좀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푸시를 해야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거에 근접하게 예산을 받아내는 거, 돈을 받아내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포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포항이 적극적으로 배려를 당연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을 또 저희가 시와 함께 같이 하는 거 그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그 과정들을 잘 아실 텐데 특별법 네. 제정 자체부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후에 힘들었죠. 이게 네. 사후 어떤 그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주민 피해 보상, 그다음에 지역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단계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포항지진 특별법은 저는 일종의 기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책 사업을 해서 직접적인 원인, 이번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촉발입니다. 그냥 촉발. 촉발을 시켰다는 이유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포항만 지원하는 그리고 지원의 금액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냥 무한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법을 통과시켜 준다는 거는 정부로서는 절대 불가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청와대, 정부, 민주당 절대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또 비대위의 활동 예. 또 포항 시청 공무원 시장님 모든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당에서는 네. 우리 의원 전원이 다들 함께 동참을 해주셨고 당론으로 정해졌고 그 힘으로 민주당까지 저희가 설득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도 그게 딸려간 거죠. 딸려갔고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는 실질적인 100%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갔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민들 한 10만 가구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네. 지금까지 지급은 한 2만 5천 가구가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근데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근데 이제 주민들께서 조금 100% 만족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네.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그 결실인 지진특별법이고 또 거기에 네. 따라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버겁고 힘들고 그러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계속 신청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심의 신청하시고 그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좀 끝까지 지켜봐 끝까지 주십시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습니다. 예. 예. 자, 도당위원장 자리는 사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북 이제 권역을 두루 이렇게 네, 살펴봐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포항과 가장 가까운 영덕의 경우에 그 지금 원전 특별 지원금 회수 때문에 정부를 향한 민심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네. 좀 해법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영덕이 뭐 우리 포항 저는 영덕은 우리 경북의 일부고 저희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덕의 천지 원전이 2012년에 정부에서 원전 짓겠다고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들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금을 380억을 내려보낸 그렇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군수는 그 당시에 다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좀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290억 원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은 이제 동의도 해주시고 이제 지금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탈원전 급작스러운 탈원전 다 셧다운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정 해제를 2017년에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야 우리가 준 돈 380억 다 전액을 다 우리는 다시 회수하겠다는 내놔라. 겁니다. 근데 이 영덕은 벌써 280억, 290억을 써버린 겁니다.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원전 지정을 받고 이 취소될 때까지 수많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다 지정 해제하고 취소를 해버리고 돈도 내놓으라 하니까 지금 너무 영덕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일방 통행식의 이런 지시와 또 철회와 또 돈 내놔라 이런 것들이 그 폭압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금 저희 산자위 소관인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법도 한번 발의하셨죠? 네, 지금 관련법 발의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 변경으로 원전을 건설이나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중단할 경우에는 지금은 특별 지원금을 다 회수해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러니까 미집행 지원금이죠. 이걸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제 개정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이 중단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지자체가 있다면 그 지원금은 회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내놨죠. 그 지금 저희 산자위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그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해서 이 법이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영덕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후에 그렇죠. 또 있을 수 있는. 그렇죠. 향후에 뭐 이번 정부는 워낙 기존에 했던 정부의 그런 원전 정책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좀 통과시켜야 불이익을 당하는 지자체가 적을 것 같습니다. 예,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간사를 좀 맡고 계시죠? 나오신 김에 이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문제를 빌어서 그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탈원전은요, 이 원전이 만약에 정말 문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이거를 셧다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하던 걸 중단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갑작스러운 탈원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은 지금 에너지 정책과 관련되고 이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념적으로 그냥 퍼플리즘적으로 원전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원전은 환경을 해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셧다운을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산업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탄소 중립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탄소를 제로로 한다 그러는데 이 지금 영국이나 그 프랑스나 지금 현재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이런 선진국들은 이 탈원전을 30년 이상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고 그 산업 구조도 다르고 여기는 서비스업 중심이에요. 우리는 제조업 중심입니다. 우리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제조업 중심인데 예.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50년에 제로로 만들겠다 이러는데요. 좋습니다. 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탄소를 배출을 전혀 안 하는 게 원전이에요. 그런 원전은 문을 닫고 또 탄소 배출은 0으로 만들겠다.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 있다. 그래서 모순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원전을 저희가 원전 산업을 지금에 이르게까지 하는 게 5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이 지금 최선진국에 예. 다다라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셧다운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기술자들이 지금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원전의 기반 산업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게 지금 가장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탈원전을 무조건 이념적으로 물어붙일 게 아니라 정말 국가 100년 대계 에너지 생각을 한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야당이지만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지금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네네. 예. 자, 그리고요, 좀 큰 의미에서 수도권 이 솔림을 좀 줄여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뭐 전국적으로 네네. 큰데 특히나 경북에서 더 큰 느낌이 들고요. 자, 관련해서 지난해 포항 같은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내놨는데 네네.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가 십수년이 됐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한 영덕 같은 경우에도 한 15%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저희 포항도 30%가 안 됩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살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좀 특례시로 규정을 해서 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끔 재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무원 수 이런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치권을 부여해 주자.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네. 이제 이런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50만이라는 숫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래요? 제가 법안을 냈는데 이제 법안은 통과는 됐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좀 내용이 네.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빼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예를 들면 실질적인 행정 수요, 이제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 또는 국가 균형 발전 또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행안부 장관이 그 대통령령의 이제 기준과 절차를 정해주면 여기에 맞춰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낸 거는 50만 이상만 되면 특례시로 다 해달라 이거였는데 했는데, 이제 이번에 법은 조건부? 예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일단 특례시로 규정할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니까요. 네. 한번 저희가 꼭 특례시 지정을 받도록 지금부터 또 노력을 해야죠. 예. 네. 그리고 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네, 발의했는데 네. 계속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법안들이 좀 필요한지?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은 굉장히 이름 깁니다. 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굉장히 긴데요. 네.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저희 포항에도 중소기업이 많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 함께 상생하지 않으면 이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 산업계에서는 힘들죠. 중소기업이. 그래서 반드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상생을 위해서 만든 게 동반성장위원회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독립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독립적이지 않다는 독립적이 않은 거죠. 아. 국가기관 안에 그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성장위원장이 지금 전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학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대기업은 들어오지 말고 이건 중소기업만 해라라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질적인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예. 이것도 예. 저희 상임위 법안은 아니지만 예. 이것도 꼭 좀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그렇죠. 그런 법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지역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포항 기계면 같은 경우에는 기초 생활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좀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균형 발전에 중요한 그럼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 거점 뭐 늘 사업명이 바뀝니다만 저희 지역에 이제 남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면 단위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가장 필요한 게 요즘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 시설. 예. 그다음에 새롭게 뭔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교육 문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농로도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마을이 좀 더 풍성하게 그렇죠. 예,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런 걸 해주는 게 이제 기초생활 거점 사업들인데요. 예.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한 4년간 40억을 들여서 지금 기계를 좀 더 그 문화생활, 풍성한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센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신광이나 죽장이나 모든 면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계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거머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공모 사업을요 하면 전국에서 면이 얼마나 이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삼박자가 필요해요. 주민들의 열기, 열정,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열정을 담아서 아주 서류를 잘 만들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기획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기획안을 잘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끝까지 부처, 이 농림부 사업인데요. 이 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우리 이 면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이 국회의원의 이 어떻게 생각하면 설득력도 있지만 빌기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만이 우리가 공모 사업을 따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계면에 이것도 참 천신만고 끝에 했습니다. 끝에 간당간당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 뭐 이거 비슷하게 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좀 있나요? 네,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흥해 우리 이번 지진 관련해서 사업들 이번에 정부 안으로 못 들어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9월 1일부터 저희 국회로 예산안이 이제 넘어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문화생활 공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양덕동에도 좀 그런 공간을 마련할까 해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걸 이제 그쪽으로 제가 지금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 물론 요즘 SOC도 대형 SOC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생활 여건 개선이 그렇죠. 굉장히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그러니까요. 내가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재밌는 강의라도 들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최근 입법 활동을 제가 보니까 여성과 청소년에 관한 법안 발의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런 빈틈이 좀 많다는 얘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태껏 사실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데 치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외된 계층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좀 불평등이 있었던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에 비해서 여자라서 뭐 이런 말 이제는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집안에서 당장 밥도 못 먹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또 밥도 반드시 여자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2030 시대에는. 그래서 그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올라가면서 여성한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아동 청소년들인데 알고 보면 아동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삶을 사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많은데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가출 청소년 환경의 잘못이고,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폭력 당하는 아동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모의 잘못 또는 우리 사회 환경의 잘못이거든요. 너무 가련한 거, 너무 정말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그 아동 폭력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또 여성 폭력 이제는 이게 가정 폭력이 아니거든요. 폭력은 부부간에 일어나도 폭력입니다. 어떤 남편이건 아내건 상대를 때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법안을 계속 내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나 분리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딱 판단을 해서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뭐 조두순 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와서 그 피해자가 사는 같은 아파트에 산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법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을 냈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법안들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아까 앞서 이제 뭐 젊은 층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국회의정 활동도 하시면서 사실 지금 MZ 세대, 네. 이분들 MZ 세대에 대한 어떤 소통 좀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좀 어떠세요? 좀 어떻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지. 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요새 MZ 세대가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와는 달라 이러는데 저는 또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도 20대 때 부모 세대한테 엄청나게 그 반항도 하고 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항상 항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젊음의 저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기존 세력의 기존 그 어떤 기득권 문화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새로운 걸 추구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게 젊은이들의 특징이라 뭐 당연히 저는 특권이고 특징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젊은 세대들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네. 젊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도 요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 문제. 그다음에 자기들도 받았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또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교육 문제거든요. 네. 이 세 부분은 제가 젊었을 때 20년 전, 30년 전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이 한층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민들이 비슷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한다면 저는 다 통할 거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건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그들의 이 MZ 세대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니까 롱텀이 아니라 굉장히 단기적 쇼텀으로 예. 계획을 하고 뭐 욜로족도 생기고 오늘만 만족하면 그만이야. 저축은 왜 해? 백날 해봐야 집 하나 못 사는데 뭐하러 해? 아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부모들 재산 있는 사람들 소위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화되니까 예. 거기에서 느끼는 좌절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젊은이들이 제가 소통하려고 물론 애를 쓰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사회 문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 문제가 저는 조금씩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물론 대선 전국도 있겠지만 최근에 MZ 세대에 대한 어떤 시각들 그리고 관심들 이렇게 굉장히 정치권에서 높아진 그럼요. 분들더라고요. 예. 지역에 또 경북에도 청년들이 원체 예.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젊은 사람들 만나려고 애도 많이 쓰죠.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포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뭐 지역 사회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실 텐데 결국 이제 포항시와의 공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국회의원하고 포항시 시장님은 그냥 이 찰떡궁합이라 해야 됩니다. 네. 한 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뭐 이강득 시장님하고 뭐 늘 어제도 전화하고 그제도 전화했지만 계속 전화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아침에 전화해서 얼마 예산 필요합니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국회에서 막 활동하고 이러는데 예. 저는 뭐 찰떡궁합인 거는 인 것 같고요. 예. 참 그리고 포항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우리가 어차피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정부의 그 예산을 서로 각자 어필해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5년간 그래도 예산을 늘 1조 5천억 이상 또 1조 7천억까지 최대로 많이 받아왔는데 그 근저에는 네. 결국 포항시와 우리 국회의원들 두 양 국회의원들의 이 공조에 그냥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포항시는 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포스코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수소 연료전지 등등 우리한테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청사진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시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채워 넣는 거는 계속 협업을 하면서 잘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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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이제 내년 정부 예산 심사 들어가게 되면 네. 지역에 관한 어떤 그 현안 사업들도 굉장히 좀 챙겨야 될 네.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앞서 이제 지진 회복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 또 지역 사회는 결국은 이제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 네. 정부가 지금 이때 좀 영일만 대교 같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 드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실 영일만 대교는 네. 이 동해안 고속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소위 미싱 구간이죠. 이거 당연히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 있을 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할 필요 없다. 왜? 면제 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예, 그죠?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타를 면제해 줄 테니까 각 지역마다 광역별로 하나씩 신청하라 이랬습니다. 무조건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영일만 이 대교를 1순위로 올렸어요. 딱 이거 하나만 올렸습니다. 2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6조 사업을 주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북 홀대다라고 굉장히 그때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사실 MB 대통령 시절에 이게 예타 면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면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정권을 잡아오면은 저는 이건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노력해서 반드시 따내야 될 사업인 게 지역에 아무래도 이 2조짜리 건설 사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그 랜드마크로서 그 관광 산업에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계속 예산은 넣었어요. 예. 예산은 넣었는데 지난 작년에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뭐 10억 정도 넣었었는데 제가 작년에 20억을 예산을 저 국회에서 정부에서 넣어주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예. 소위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쪽지 그렇죠. 예산이라는 건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정부가 절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은 정말 필요로 하다. 이래서 지역민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예. 재량권을 가지고 저희가 어필을 해서 이거를 뭐 불법도 아닙니다. 이걸 합법적으로 네. 따내는 건데 예산에 넣어놨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실행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철우 도지사님도 이번에 그 대선 공약 1순위로 이 영일만 대교를 넣으려고 그러고요. 예. 저희 경북 도당 차원에서도 우리 후보 쪽에는 이걸 1순위로 넣을 생각입니다. 예. 예. 자, 준비된 시간이 됐으니까요. 뭐 자주 좀 내려와서 이 방송에 좀 출연하시면은 지역 주민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 좀 전달해 드리고 할 수 있는데. 네, 자주 얼마나 그러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네.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우리 지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시간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요. 마음이 그래도 좀 무거우실 겁니다. 이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또 살림도 그렇게 쫙 펴지지도 않고 이래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그러나 추석만큼은 우리 또 가족들 모일 수 있는 한 법에서 허락하는 그런 범위에서 모이셔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만큼 늘 가까이서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또 열정적으로 일해서 포항이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데다가 우리 지역에선 태풍 피해까지 겹쳐서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곧 추석인데 피해 주민들은 올해 추석이 더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을 나눠야겠죠. 오늘 김정재 의원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유세 포화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